안녕하세요. 흔시주의자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떴습니다. 에디슨 EV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올 수 있다는 후문 보도를 해명하는 공시가 떴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에디슨 EV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위로 말고도 제가 얼마 전에 항공차 관련 종목들은 스캠, 작전일 확률이 높으니까 접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작전주를 거르는 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 시장도 별로 안 좋아요. 미국 증시도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뭘지 외신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1%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롤징 일드라고 하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성장주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펙이 얘기했답니다. 예, 이유는 it is not 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뭐가? 러시아 오일을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약간 사면 초가죠. 예, 러시아를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예,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 에너지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US 일드가 점프했답니다. 얼마까지? 3-year high. 자, 3년치 최고로 올라갔답니다. 국채 수익률이 3년 최고로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있구나 또는 인상이 예상되는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탁이 슬라이드하고 있답니다.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이랑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오일이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예, 100불 밑으로 내려갔죠. 이건 현재 여러분들이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차이나 락다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마 차이나 락다운 이후로 오일이 떨어지는 거면 반드시 반등할 겁니다. 차이나 락다운 무엇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가 트위터 보도에 가는 걸 포기했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그 전기차 자율주행이 SNS랑 결합되면 무슨 시너지가 날까라는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일론 머스크 씨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 고민이 무색하게 지금 기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 SNS에 적었던 내용을 다 지우고 있다네요. 좋습니다. 예, 좀 지켜보시죠. 자, 내신입니다. 일 독점이던 반도체 PCB 검사 장비 시장이 국산 업체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답니다. 뭐 고영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등등이 있던데요. 음, 일단 약간 호갱을 좀 호객을 하고 있는 기사긴 한데 호갱이란다. 예. 호객을 하고 있는 기사긴 한데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미래의 쌀입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주를 편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머스크 씨가 테슬라 보세 인간 눈에 다운로드하면 영생 가능하다. 뭐 저런 자극적인 제목은 치우고요.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 로봇이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결국엔 음성 처리, 비전 처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BCI, 예, 브레인 컴퓨팅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여기 얘기하는 그 일론 머스크 씨가 얘기하고 있는 뇌과학, 예, 입니다. 화학개미 긴장되네. 미국 1년 내 경기 침체 비관론 늘었다. 예, 이거는 그냥 현재입니다.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급등,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 출발.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모아서 얘기하는 거죠. 중국 락다운, 이게 뭐 오래 갈 수도 있다. 추가 락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계속 이때까지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락다운이, 차이나 락다운이 뭐 1년을 갈까요? 아닐 겁니다. 예, 금방 해소될 거다. 엔비디아 4일간 15% 급락했다. 2년으로 보면 너무 싼 주식, 너무 막, 이것도 광고성 기사긴 한데요. 엔비디아는 결국엔 그 GPU가 있잖아요. 예, 그래픽 처리 능력입니다. 수학 연산만 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능력이 있는 칩을 GPU라고 하는데요. GPU에서 거의 원탑이죠. 예, 엔비디아. 그래서 그 미래에는 AI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GPU가 계속 필요해요.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근데 지금 급락했다고 바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테슬라 관련, 예, 영상에서 테슬라를 설명할 때도 늘 똑같았어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테슬라 그때 얼마 전에 추세점이죠. 그때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계속 하락하지 않고 추세 따라 올라갈 거다라고. 그 뒤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코스피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예,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항선 맞고 떨어졌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페일러 스윙 발생했고 지지선 그 상승 채널 하단을 때리고 있는 지지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면 무슨 악재가 발생했을 겁니다. 악재.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 지지선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타이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3차 매수는 지켜보는 거죠. 이 정도로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미 아마케 ACCR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여기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바이오 중심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매년 바이오 관련 행사가 일어나면 이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은 게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빅스텝이 이렇게까지 큰 이슈를 불러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 관련 종목이 조금 이런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다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슈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바이오주도 굉장히 큰 호재를 불러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을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작전주에 안 당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매우 사고 쉽게 만드는 흐름이 발생해요. 에디슨 EV를 볼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차 관련주는 작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쌍용차를 인수하는 게 무슨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의 모멘텀을 가져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만 떠안는 거죠. 근데 쌍용차 관련해서 굉장히 상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스캠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보시면 기술적 분석상 외봉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봉을 찍고 떨어진 종목은 상승한다라는 약간 풍문 아닌 기술적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그걸 보시고요. 외봉을 찍고 떨어졌고 굉장히 뉴스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하락 이후에 그 저점을 올리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저점을 올리면서. 여기서 약간 그 트랩 스윙도 보여주죠.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하다가 여기서 페일러 스윙 이후에 떨어지죠. 완전히 기술적 분석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된 게. 이거는 진짜 자로 그린 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케다 전법에서 나오는 30이 발생하고 있죠. 30이면 그 다음에 반등이 일어난다라는 기술적 분석도 있죠. 아,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는 공시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1월입니다. 에디슨 EV가 상한가를 갔을 때 아주 이 현상을 갖다고 돼 있죠. 아주 친절하게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와 M&A를 위한 본계약 체결의 상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세미시스코, 에디슨 EV의 이전 이름이 세미시스코인 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최대주주 변경 소식의 이현상, 전기차 사업 기대, DMH의 5인 이분들 참 조사 안 하나요? 조사 좀 하세요. 금감원. 안 좋은 소리를 해야지 꼭 움직이지 말고 이런 거 보면 현재 사태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 M&A 계약 해지 이 이슈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떨어졌고요. 근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했다라고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다시 올리는 흐름 보여줬죠. 지금 보세요. 마지막에 정지되기 직전에 거래량이 최고치를 찍었고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대한전선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예시를 들었죠. 우리 가격이 올라가서 대한전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막 뿌리고요. 그 다음에 호방건설 한진칼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을 띄우면서 대한전선도 호방건설의 계열사니까 뭐 호재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식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언론의 힘인 거죠. 대한전선 흐름이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거래량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기서 매집을 하기 시작했겠죠. 이 긴 기간 매집하고 여기서 거래량을 폭발시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외봉을 찍고 또 떨어지고 있죠. 그 이동평에서 한 번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기 이동평에서 막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러다 다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전선은. 자, 그러면 두 번 정도 생각해야 하는 이해되는 이슈. 두 번을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격이 오르는데 대한전선이 왜 오르지? 우리 가격이 올라가면 대한전선은 여기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서는 구리 가격이 오르니까 대한전선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 이상 생각해야 되는 이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종목은 거르는 게 답입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완벽한 종목은 거르셔야 됩니다. 특히 중소형주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분석이 완벽한 종목은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앞에 설명드렸고 나중에 또 상세하게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자주 바꾸는 종목은 거르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불변인 것 같아요. 사명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이름이 뭡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왜 못 바꿀까요? 브랜드 가치도 있고요. 이때까지 홍보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명을 그렇게 자주 바꾼다? 이유가 있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가치가 없는 종목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자주 바꾸면 걸러야 된다. 세 번째, 스팸 관여 과다 종목 공시가 뜨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여겨야지. 단기 트레이딩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정지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뜨면 좀 자르고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 뜨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왜 단일 계좌 거래량이 올라가야 되죠? 왜 코스피, 코스닥이랑 큰 시장에 올라간 종목이 단일 계좌에 의해서 흔들려야 되죠? 안 되는 거죠. 시젠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 최종 지지선을 붕괴할 때 주목해보자라고 했어요. 그게 벌써 오늘이었습니다. 이 최종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깨고 내려갔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공매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등을 억제했다는 거겠죠. 이거는 의도적인 하락이라 보여집니다. 시즌의 모멘텀이 끝난 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었고요. 모멘텀은 끝났고 쌓여둔 잉여금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확충 등 그 회사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5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깨고 내려갔어요. 4만 4천 원까지 내려갔죠. 오늘 8% 가까이 하락했을 겁니다. 이럴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닥을 좀 찍다가 올라가거나 바로 반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즌을 매수 시작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시즌 같은 거는 일단은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받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빨리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즌이 뭐 내일 뭐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된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옆에는 참고로 SD 바이오 센서인데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 제가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2차, 3차. 예. 이렇게 피라미드 매매를 해서 이렇게 하락 직전에 팔고 나오긴 했어요. 이집일선 올라가고 나서 지지를 못할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르고 나오는 거죠. 이런 건 기술주 보석 그대로 움직이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겠죠? 좋습니다.